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 선동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이 거짓말 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다 그놈들과 한패처럼 보이는데요. 또 시간 끌기하며 뻘짓을 할 경우 가차없이 탄핵해야 합니다.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데요. 특검법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시인할 뿐인 겁니다. 27일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검찰의 발표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요.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국회를 아예 해산하려 했고 겉으로 제2의 계엄도 없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총을 쏴서라도 국회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요.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윤석열의 숱한 거짓말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끔찍할 뿐입니다. 입만 열면 입 벌고 그 자체였던 거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직접 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이틀 전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군은 무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는데요.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군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닥달하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면서 특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만난 곽종근 육군 특정사령관에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체포의 채자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발언도 전해졌지만 이 또한 검찰 수사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검찰은 윤석열이 포고령 발령 뒤 조지호 검찰총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봤는데요. 특히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며 체포라는 말을 쓴 윤석열의 구체적인 대사까지 적시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지 뒤 추가 계엄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달랐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지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병력 투입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거란 주장과 달리 검찰은 윤석열과 공범들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 사전 음모였습니다. 이자는 사형도 모자랄 짓을 저지른 거죠. 비상계엄 시도는 제가 쭉 분석한 바로는 3번째 시도에 마침내 결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1차는 5월 말 6월 말
6월 말에 걸친 그 시기였고, 두 번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한 시기였고, 세 번째는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로부터 시작된 3차 시도에서 마침내 비상계엄 발령으로 갔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비상대권, 즉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조금씩 음모를 구체화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전부터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11월경부터는 겉으로 말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속셈으로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삼청동 안가의 윤석열과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이 모였습니다. 윤석열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이 첫 비상계엄에 모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5월에서 6월경 다시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등 비상계엄 핵심들과 만나 또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고 말했습니다. 8월 들어 발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는데요. 관저에서 또 계엄 핵심들에게 정치인과 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긴 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관저에서 계엄에 참여한 주요 사령관까지 함께 모여 언론 방송계 노동계의 좌익 세력을 얘기하며 다시 비상대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검찰은 11월부터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1월 9일 특별한 방법, 11월 24일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내란 수계 윤석열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문 작성 등 실무 준비를 마쳐갈 무렵인 11월 30일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윤석열은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김 전 장관이 준비한 계엄 1호 포고령에선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시켰는데요. 윤석열과 핵심 공범이 8달 동안 여러 차례 내란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1차 결론입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모든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인데요. 이로써 내란 수계 윤석열은 감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무능한 것은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보여준 거는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무능하면 보수가 아니죠.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을 피의자로 보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목숨을 걸고 실패하면은 하야했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의 결과는 전부 다 김정은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체제가 지금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 반대로 좌파 세력은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정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